보리스카라는 화성에서 온 아이의 예언이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아마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 정황이 영 심상치 않았을 그날인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나면 다 죽는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해서 이건 뭐 세계 3차 대전이 된다. 등등. 보리스카라는 아이는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아이가 떠버린 작설은 무엇일까? 2008년 나시아의 프라우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보리스카, 전생에 자신이 화성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소년이랍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호킹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화성에서 왔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화성소년 위 우주와 천문에 대한 지식은 이미 내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두 그가 제출한 우주론과 미래세계에 대한 예언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거라 믿는다 고 말했다. 보리스카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정말 기이하다.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카는 1996년 1월 볼고그라드의 지기리노브스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모친인 나데즈다는 의사이며 부친은 군인이다. 아이는 태어난 지 15일 만에 머리를 쳐들어 어른 같은 눈빛으로 어머니와 눈을 맞추었고 불과 4달 만에 바바, 즉 할머니라는 단어를 처음 발음했다. 그리고 그 후 8개월 후에는 벌써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또 아기 때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어도 우는 법이 없었다. 이어서 1살 반이 되었을 때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신문을 들여다보았고 헤드라인 제목을 읽는 것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또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한지를 쓸 수 있었다. 2살이 된 후에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또 신비한 모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때부터 보리스카는 부모에게 자신이 전생에 화성에서 살았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과거 화성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 차례 대재난이 발생한 후 대기가 사라졌다. 때문에 당시 화성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야 했다. 그때부터 그는 늘 무역과 다른 연구를 위해 지구를 방문하곤 했다. 보리스카는 혼자 우주선을 타고 다녔는데 그가 지구에 온 목적은 중국에서 탄생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사명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지니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한 어린 애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무도 그 애한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애는 태양계 내 이 모든 행성들과 심지어는 그 주위의 위성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하계들의 사진을 보고는 일일이 그 이름과 숫자까지도 내게 말했죠. 처음에는 정말 놀랐고 내 아들이 혹시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름들이 존재하는지 천문학 책을 뒤져보았고 거기서 내 아이가 천문학에 대한 상당한 과학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천문학자에 대한 소문은 빛보다도 빠르게 도시에 퍼져나갔습니다. 보리스카는 지방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지들과 함께 야영을 하다 모닥불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해 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화성과 고대 문명 레뮤리아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 아이는 도저히 7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해박한 지식으로 주위에 있던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른들 중 한 명은 아이의 당시 상황 묘사 내용을 녹음하여 너무 신기하다며 친지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은 보리스카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고 어떻게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이 작은 소년의 얘기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리스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살았던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인들을 호전적이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하며 보리스카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공중전에 참여해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보리스카가 화성에서 타고 다녔던 우주선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여행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근처로 날아와서 지구의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한다. 보리스카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변으로 와서 관찰하는 중 지구의 한 거대한 대륙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 대륙이 바로 레뮤리아 대륙이라고 하며 그 대륙은 한때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초고도의 문명권이었다고 한다.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 화성에 아주 오래전에 엄청난 핵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며 그 여파로 화성의 대기가 오염되었고 대지는 황폐화되어서 화성인들은 모두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화성인들을 지하에서 탄소가스를 가공해서 호흡을 한다고 하며 화성인들은 지구인들보다 두뇌도 더 좋고 초능력을 구사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 8살밖에 안 된 소년 보리스카가 밝힌 화성에 관한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어린 소년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말 보리스카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전생에 화성에서 살다가 다시 지구에 환생한 것일까? 8살경 보리스카는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마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한다. 또한 보리스카는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고 부인에게 충실하라고 충고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부인 이외에 다른 여성과 한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나이도 어린 보리스카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8살 때인 2004년 9월 어느 날 보리스카는 학교에 가기 직전에 갑자기 몸살이 찾아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쓰러진 보리스카는 혼수 상태에서 고열과 엄청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런 혼수 상태에서도 보리스카는 지금 베슬란 학교에 무장반군이 침입해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체첸의 무장반군이 베슬란 학교에 1500명이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아놓고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이 3일째로 접어든 날에는 보리스카의 발열 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몸이 뜨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베슬란 학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참살당한다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 시기에 베슬란 학교에서는 보리스카의 예언대로 400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했고 10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질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보리스카는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이 종료되고 나자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곧바로 병석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높은 예지력을 보여주었던 보리스카는 점점 유명해졌는데 마침내 러시아의 프라우다지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생에 화성에 살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프라우다지의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분명 전생에 화성에 살았었다고 대답했으며 자신이 살았던 화성의 모습이 뚜렷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러시아 과학원에서 오라체 검사를 받고 보통 사람에 비해 오라체가 오렌지색 스펙트럼을 띤 상당히 강렬한 반응을 보인 보리스카는 과학원 연구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지구 전역에서 태어난 기이한 능력을 가진 인디고 아이들 중 한 명임이 확인됐는데 아이를 연구한 과학원의 블라디슬라브 루고벤코 박사는 거의 모든 인디고 아이들이 보통 인간들 아류가 다른 구조의 DNA를 가지고 있고 면역력이 상당히 강해 에이즈균에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아이들을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에서 직접 만났음을 상기했는데 그는 인디고 아이들이 미래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소년 보리스카의 예언. 보리스카는 예언을 했는데 2009년 지구의 한 대륙에서 첫 번째 큰 재난이 발생할 것, 2011년 넷째 차례 대재앙이 한 대륙에서 일어날 것, 그리고 2013년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 화성소년은 과거에도 2008년과 2009년 지구의 한 대륙에 첫 번째 큰 재난이 발생한다고 예언했는데 일부에서는 보리스카가 예언한 1차 재앙이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지진으로 중국에서는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7만여 명이 중상, 약 1만 8천여 명이 실종됐다. 그는 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때가 꼭 2012년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에서 탄생한 위대한 영적 지도가가 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비로소 발생할 것입니다. 최후의 재난, 최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신들 중 일부는 평화와 사랑의 중요한 의미 및 자신이 지구에서 기다려온 사명이 무엇인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고 선량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장차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리스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보리스카의 대재앙 예언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카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리스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보리스카 예언을 믿지 않는 그들의 주장인즉 보리스카는 전생에 화성에 살았다며 자신은 화성인이라 말한 것에 대해 보리스카 예언을 믿는다면 보리스카가 화성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논리로 보리스카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화성인이라는 보리스카, 그렇다면 보리스카의 예언을 믿는 것이 정말 바보인가?
전생의 화성인이었다는 인디고 러시아 천재소년 보리스카는 지구,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했는데,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우주에 있는 다른 반쪽 천생연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며, 절대로 다른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고통을 받지 말고 이미 정해진 운명에 맞춰 그들만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스카는 사람들이 동정심이 더 많아야 하고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적이 당신을 때린다면 적을 안아주어야 하고 사과하고 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하며,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에게 헌신적인 마음을 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과 겸손의 법칙인데, 레뮤리아인 고대 지구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저버리고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법 욕심의 길이 인도하는 끝은 막다름이며 진정한 마법 욕심은 사랑이라고 보리스카는 얘기했습니다.